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 지수의 움직임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또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온도들, 전체적인 상황들과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시면요. 네, 예상치 상회한 소비자 가격 지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소비지수 물가가 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같이 나왔죠. 일단은 GDP는 예상치가 2.4%였는데 1.6%로 나오게 되면서 성장률은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대폭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도 높아지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또 시장에 감돌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어제 이 낙폭을 좀 키워갔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그런 이제 이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장 후반 가면서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감이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옐런이 또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둔해질 것이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좀 추가적인 급등이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시간외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10% 넘는 상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테슬라가 모델 2에 대한 저가 전기차 기대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이 주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이 주주들이 우려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슬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이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의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죠. 다음 주에 뭐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FOMC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이슈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해져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표 PCE 지표가 또 발표가 될 텐데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이번에 소비자 가격 지수가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E 지표까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FOMC에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 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다만 옐런이 이번에 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도 이제 GDP가 높게 나오지 않았던 것,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을 확인을 했겠죠. 그동안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튼튼하니까 우리 경제는 튼튼하니 금리 인하는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낮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연준도 경제가 지금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지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번 FOMC 결과가 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렇게 GDP가 좀 예상치보다 대폭 하회한 상황 그러면서 또 물가 지표는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드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에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FOMC 결과를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은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상당히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이 쭉 나오다가 지금
뭐 가온전선이나 혹은 뭐 재룡전기, 세명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들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도주 종목군들은 쉬어가는데 역시나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승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주도주 종목군들을 그저 이 매크로 수급이 들어온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번 주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딱 그 정도의 반등, 시장 반등에 따른 주가 반등 정도만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끌어올려질 만큼 끌어올려진 구간까지 딱 주가도 그만큼 정도만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도주 종목군들은 이번 주 내내 사실상은 그냥 시장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대로만 움직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다음 주에 시장이 고용지표나 혹은 FOMC 어떠한 이제 일정들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휴일도 굉장히 많고요. 일정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다음 주 근로자의 날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포트를 재조정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개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일까?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포트를 조정하고 그 이후에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차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PC 지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좀 잘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후장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포트에 대한 조정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가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이 담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전반적인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역시나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뭐 갈 게 없거나 혹은 이슈가 될 때 그날 이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그 개별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것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나는 그러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들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최근에 또 반도체도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또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악재들이 조금은 산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가 지표나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잦아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과연 어느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면은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외되는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움직여서 수익을 좀 해칭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전략들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포트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니까 불확실성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구간에서 과연 또 내가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후 2시에 신의 한 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 힌트도 혹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5월 달을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잠시 후 오후 2시에 신의 한 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서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